이제 9번 한번 봅시다. 이전, 사무소 이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정리하고 10일 이내에 바로 이전 신고. 그리고 꼭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꼭 나올 게 바로 맨날 분사무소. 분사무소 문장 나오면은 저거 답이겠다 예상하면 거의 맞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증 교부하고 재교부 이런 쪽 자꾸 물어봅니다. 이전 전에 행정처분은 누가 할까요? 꼭 제재가 마지막에 뭘까요? 꼭 5개 지문 나오니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보시까 옳은 거. 자, 이전에 대한 설명인데 9번 옳은지 볼까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사무소로 다른 그리고 개업공사가 이전해서 공동사용할 수 있다고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정말 악용합니다. 업무정지 갑이 얻어맞으니까 어디 가서 거기서 영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사용할 수 없다 그래야 됩니다. 없다. 거기는 안 돼.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할 수 없다고 막았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저런 문장이 없었다가 중간에 들어왔다. 자꾸 악용하되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얼마 만에 처리가 될까요? 처리기간입니다. 열흘 만에 신고하고 얼마 만에 처리가 되고 오게입니다.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2번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 등록증 정말 맞죠? 처리기간 맞습니다. 사무소 심사 들어가. 자 또는 자, 신고 필증을 재교부한다. 정말 정확하죠? 딱 7일만입니다. 처리기간 7일. 그리고 서식에도 저 꼭대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바로 7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번이 바로 맞았다. 열흘 만에 신고하고 7일 만에 처리가 되고 그리고 간판은 언제 뜯어내야 되고 지체 없이 그런 쪽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 꼭 이렇게 내보려고 하는데요. 자 바로 등록관청 관할지역 관할구역 외입니다. 그럼 세종시를 떠나서 저 옆집에 대전으로 오게입니다. 외적으로 이전을 하면은 근데 변경사항 기재하여 그럼 세종시장님도 아주 찍찍 걸 건네 바로 기재하여 등록증이나 왠데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문장 계속 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안 돼. 얘기입니다. 제발 좀 재교부 받아라. 외에는 재교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에서만 간단하게 변경사항 기재하고 등록증 그대로 받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수수료 없이 게입니다. 자, 세 번째 저런 방법은 절대 안 된다. 하늘 두 종 놔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꾸 열흘 그러니까요 여기도 간판도 저렇게 열심히 열흘 만에 뜯어낼 거죠.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여기다 또 7일 그래도 안 됩니다. 7일보다 더 빨라 요게 제일 빨라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한 경우는 그러니까 간판 같이 뜯어서 가라는 겁니다. 자 열흘 이내에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를 해야 한다. 네 간판 이미 뜯어졌다 그럽니다. 사람 불러다가 대집행 들어갑니다. 열흘이 아니라 지체 없이가 많습니다. 2, 3일 지나면 간판 뜯어져 없습니다. 그리고 철거 명령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 먼저 불러다가 그리고 간판 뜯어내. 네 번째 X 이런 문장 정말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업공사에 대한 시행령 별표에 따른 과태료가 별표에 따른 과태료가 50이라고요? 아닌데요. 명칭인데요. 등록증인데요. 표시광고 위반인데요. 여기는 아닙니다. 얼마? 50이 아니라 20도 아닙니다. 얼마? 30일. 보이게 보증 관련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이전하고 그다음에 개시 그 세 개가 나란히 30이었습니다. 30만 원 그리고 하나 더 보태서 자격증 반납 요게 바로 30이었습니다. 자 5번도 X 주의하셔야 됩니다. 휴업만 자꾸 냈었는데 꼭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2번 연원만 맞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이제 휴업도 어렵습니다. 휴업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전자문서 그리고 기간 좀 바꿔주세요. 변경. 그리고 저 업무 다시 할래요? 재개신고입니다. 등록증 찾아와서 벽에다 걸어야 돼. 그리고 자 폐업도 간판 뜯어내라. 자꾸 휴업에서 간판 뜯어내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사무소 괜히 월세 나간다고 휴업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등록주도 당해. 자 먼저 휴업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한번 1번 기업번호 잘 보실까요? 요것도 우리 법전에는 없는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분사무소만의 휴업이나 폐업은 되는데 기업번 볼까요? 주된 사무소만의 휴업이나 폐업 신고는 불가능하다. 맞았다 틀렸다? 좀 맞아요. 우리 정말 그러니까 폐업은 이해가 되겠죠. 주된 사무소가 영업 안 하는데 분사무소 다 문 닫아. 근데 잠시 쉰다는 휴업도 주된 사무소만의 휴업 신고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럼 같이 분사무소가 100개면 100개 모두 다 같이 휴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묻지 말고요. 하여튼 법이 그렇대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기업번 오류 맞았습니다. 기업번 들어가야 된다. 1번 아니면 2번 중에서 답이다. 이런 거 아주 애매하면 좀 놔둬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번 오류 맞아. 자, 오류 가능하다 그러면 X. 주된 사무소만의 휴업이나 폐업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번 맞았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도 보증 설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맞죠? 그냥 영업 안 하니까 사고도 안 칩니다. 보증 설정 안 해도 되고 재개 신고할 때 거기서 보증 설정하면 돼요. 괜히 19만 8천 원 깨지니까 그입니다. 그리고 사무소는 그래도 유지를 해야 한다. 맞잖아요. 왜냐하면 개업 공인주사는 사무소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월세 나간다고 사무소 없애. 그러면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네요. 자, 기업번 뭐 두 개가 나란히 맞았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기업번 볼까요? 휴업 신고한 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휴업 신고한 후 재개업을 한 때는 지체 없이, 재개업 다 해놓고 나서 지체 없이, 그럼 벽에다 뭐도 안 걸어놓고 지체 없이 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이거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바로 재개하기 전에 먼저 재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사후 신고가 됩니다. 액수. 자, 디귿번은 지체 없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재개업 하고자 하면은 미리 재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귿번 액수. 디귿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 4번 틀렸다, 3번도 틀렸다. 입니다. 어려. 디귿번 전원문 이상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 요거 잘 볼까요? 폐업 신고를 하고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근데 간판 철거 안 했다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닐 건데 돈 깨지는 거 맞습니다. 요건 그죠? 대집행. 요거 대집행입니다. 자꾸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해도 맞을 것 같고 업무정지라고 해도 맞을 것 같은데 아니요. 간판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입니다. 대집행. 사람 부르다가 간판을 뜯어내. 그리고 돈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1번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닙니다. 업무정지도 아닙니다. 대집행. 꼭 대집행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나왔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4번, 5번 나란히 틀렸구만. 라고 해서 정리 이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휴업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예요. 근데 100만 원은 맞았는데 벌금형이래요. 이게 뭐 교도소 갈 일입니까? 벌금은 징역 친구입니다. 벌금형 말고 과태료. 정말 아주 미음번 같은 저런 문장 시험장에서 만나면 황당하실 겁니다. 과태료. 근데 꼭 이렇게 문장 바꿔갖고 벌금하고 과태료 구분도 못하니 또 그럴 겁니다. 게을러갖고 그냥 무슨 전과 기록도 아니고 저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과태료. 민번은 완전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1번은 간단합니다. 인장등록. 인장등록에 대한 설명이 된 틀린 것은 뭘까요? 아마 올해는 이제 전자문서 이런 게 아마 인장등록. 작년도 고용신고만 나왔습니다. 바로 인장등록에 전자문서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엉뚱한소리 할 겁니다. 예상 꼭 해보셔야 됩니다. 돼. 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처음에 등록이 됐건 변경 등록이 됐건 다 된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질문 간단하죠. 맞죠? 틀린 거라고 했는데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에는 등록증 원본을, 근데 원본이 꼭 필요합니다. 중간 아래쪽에다 도장을 거기다 날인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증 원본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등록한 인장하고 첨부해서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번 맞죠? 1번 맞았습니다. 4번 그러면 안 됩니다. 4번 가지고 가면 아예 안 되고요. 벽에 걸려있는 등록증 가지고 가서 아마 처음에 내줄 때 같이 내줍니다. 도장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자, 1번은 맞아.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인장 등록은 전자문서가 가능하지만, 근데 뒤가 이상하네요.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는 할 수가 없다고요? 아니요. 그죠? 다 가능합니다. 자, 처음에 등록이 될건, 바꿀 때 변경 등록이 될건, 전자문서가 된다, 된다. 아마 올해 정도 되면은 꼭 이런 문제 나올 거예요. 자꾸 안 된다고, 뭐 둘 다 안 된다고 하거나,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고 하거나, 다 돼. 전자문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 A도장 A도장 바로 날인할래요. A도장 사용할래요. 라고 시군구청에다가 카톡 같은 걸로 보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알았어. B로 바꿨어요. 알았어. 이런 식으로 다 인장 등록도 전자문서가 이제 가능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방문 안 해도 된다. 점점 편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아주 간단하고요. 그다음 이제 뭐 4번도 정말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거리계약 유효, 이걸 무효로 말이 안 되겠죠. 무등록이 계약서를 써도 그건 유효입니다. 거리 안전 때문에 뭐 도장 하나 잘못 찍었다고 무효? 그럼 거리 안전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유효하다라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4번도 정말 정확하고요. 그리고 5번 한번 잘 보실까요? 정말 별표 3개월인가? 이것도 6개월이다. 1개월이다. 이렇게 속여볼 만합니다. 계약금만 자꾸 낸다. 자, 5번. 인장 등록을 위반했던 개업공사나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등록관청이 때릴 거고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때릴 거 받을 수 있는데 맞고요. 근데 둘 다 시행규칙 별표가 얼마라고요? 3개월 맞습니다. 3개월이다.
자, 이런 별표가 좀 시험 문제에 우리 작년에도 몇 개 주문이 나왔습니다.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인장, 하여튼 확인 설명, 안세 다 3개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5번은 맞아. 답이 바로 2번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일반 중개계약 한 문제로 통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아마 올해는 그냥 건너뛸 것 같고 그렇게 안 중요한데 가끔씩은 나온다. 먼저 일반 중개계약서의 기재할 사항은 박스에서 바로 기억일까요? 디귿일까요? 기재할 사항은 딱 저런 제목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아니면 오지선다에서 아닌 거 한번 찾아봐. 이런 식으로 내본 적이 많았습니다. 꼭 상태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확인 설명하고 좀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오자마자 쓰는 일반 중개계약서, 옆집 가는 일반 중개계약서 4개만 간단하게 지금 옆집 가려고 바쁘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고 거기다가 기재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 볼까요? 위치하고 규모를 2개로 떼가지고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자, 먼저 중개대상물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 맞죠? 위치나 규모. 그러니까 소재지나 면적이라고 하지 않고 같은 의미인데 위치나 규모. 내가 저기 나성동에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거 팔아도 하면서 3억에 팔아도 얼른 그냥 옆집 갈 겁니다. 위치나 규모. 맞습니다. 1000평인데 팔아줘. 이런 소리 하겠죠. 첫 번째 기업본 들어가고요. 근데 두 번째, 수돗물은 풍부하세요.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하세요. 벽면에 균열 누수 있으세요. 이런 거 벌써 물어보나요? 아니요. 먼저 상태 같은 건 안 물어봅니다. 그거 확인 설명할 때. 그리고 조금 친해지면 정말 수돗물은 문제 없겠죠? 라고 자료 요구하면서 물어봐야지 오자마자 수돗물은 풍부하세요? 저런 버르장머리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는 말이 안 될 거고요. 자, 니은번 상태 그거 묻지 말어. 나 그런 상태 물으면 네 상태가 이상해 그럴 겁니다. 니은번 요건 안 들어가고요. 자, 니은번 들어가 있는 1번 그리고 3번, 4번 여러 거 줄줄이 틀렸겠다라고 정말 시험장에서도 잘만 보면은 여기에 답을 쉽게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 몰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요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자마자 쓰는 계약서에 거래 가격이 나오나요? 거래 예정, 그죠? 우리 교재도 예정 이런 데다가 동그라미 꼽아봤습니다. 거래 가격은 거래계약서나 저기 부동산 거래신고에다가 거래 가격 이렇게 나오지 확인 설명이 되건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가 되건 일반 중개계약서가 되건 오자마자 가격이니까 거래 예정 가격이라는 거다. 예정 가격. 디귿번 들어가면 안 돼.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1번도 틀렸다. 답은 2번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거래 예정 가격. 그랬으면 저 디귿번까지 해가지고 4개입니다.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가. 디귿번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중개보수는 많이 궁금해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보수 3억에 땅 팔아줘. 그러면 0.9이면 39, 27, 270입니다. 라고 서로 궁금해할 거니까 얘기해주고. 그다음 미모 볼까요? 그 밖에. 그러니까 이렇게 소속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주사하고 중개인이 준수를 해야 될 사항. 혹시 우리 다른 사항이 있으면 준수할 사항. 이런 것들은 들어간다는 겁니다. 미음번 들어가기입니다. 그러니까 디귿번은 들어가면 안 되고 요게입니다. 거래 가격이니까 기억. 그리고 니을, 미음. 요 2번이 바로 정답.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안 나올 수가 없고, 작년도에 공개에다가 2주. 요게 바로 나와서 쉬웠다. 근데 올해는 아마 옳은 거 해서 이제 조금 앞쪽에 있었던 거, 옳은 거, 요거 위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자마자 전속중개계약서, 그리고 공개 7일 만에, 그리고 선택, 망에다가 신문에다가 다 안내해야 된다. X개입니다. 둘 중에서 하나만 내면 되고 반드시 공개한다. 아니다.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내지 말아라. 중간중간에 업무 처리 상황을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올해는 일주일 만에 막 2번 이상 이런 식으로 살짝 속여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상황은 출사방지 안 뜨니까 2주 만에 거의 잊어먹을 만하면 저한테 맡겼죠. 전속하면서 통보를 해주라는 겁니다. 누구 만나봤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계약되니까 옆집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가 다 끝나면 누구한테 거래 사실을 통보할 거냐. 꼭 마지막에 제재에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등록 취소 이런 식으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꼭 거기까지 생각이 나야 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무 가서는 하여튼 어떻게든 내가 저 건물을 아주 전속으로 할 거요 해갖고 좀 많이 좀 하여튼 되건 안 되건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가서 내가 네 건물 전속으로 할게 라고 해서 좀 많이 좀 확보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고정적으로 수입이 나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틀린 거. 자, 1번 정확하죠. 임대차는 거래 예정 금액은 공개를 해도 공시지가 세금 내는 게 아니니까 공시지가 정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정확합니다.
자, 1번은 맞았고, 저런 문장 꼭 주의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2번 안 이상합니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도 중개를 안 찾아주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저 맞았습니다. 체결할 수 있어요. 다만 가면 안 된다고 했지, 옆집 가면 안 된다고 했지, 대문 앞에 방 있으면 하라고. 저것이 안 찾아주면 네가라도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만 줘버려, 소요비용만 줘버려,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2번 안 이상합니다.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볼까요? 요거 내보려고 정말 많이 싫어하는데,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중개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주사가 있으면 오자마자 쓰는 계약서에 뭐 있을까요? 입니다. 뭐 나가보라고 했을까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와 소속 공인주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한다. 이거 말이 된다 안 된다? 전속중개계약서는 소속이 서명 날인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X. 근데 함께는 전속 말고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입니다. 거긴 다 끝나서 쓰는 계약서니까 중간에 소속이 왔다 갔다 했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자마자 쓰는 계약서니까 함께가 있을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3번 X. 저런 문장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이상한 소설 써라. 3번이 바로 틀렸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 거긴 세명할 때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공개했던 개업공사는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는데 별표가 6개월이다. 아직은 안 내봤는데, 꼭 약한 놈은 내봤는데 센 놈도 내볼 거랍니다. 거짓 맞아. 저 거짓은 바로 6개월짜리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격정지에서도 소속이 거짓으로 금액을 기재하게 되면 거기도 별표가 6개월이다 라고. 거짓은 크더라. 정말 그렇게 생겼잖아요. 4번 맞아. 그리고 5번도 저거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입니다. 시행규칙 별지 서식. 뒤에 보면 아래쪽은 뭐 줄기차기 희망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위에는 권리 이전용이 나왔었죠. 뭐 중개사물에 뭐 표시 같은 거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맞습니다. 위나 아래를 선택해서 쓸 건데, 자, 서식은 정말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5번 맞아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정말 거리모 사업자, 이제 저번 주에 써봤을 건데, 뭐 500명, 그리고 2개. 20인가 30인가 30, 뭐 계산해도 안 나옵니다. 정보자리 기사, 아마 올해는 또 기능사, 이렇게 정말 단고 문제는 많이 나왔습니다. 또 2명, 1명. 설비 늘어터지면 속 터지니까 확보 좀 제대로 해봐라. 그리고 지정 신청할 때 운영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지정 받고 나서 따로 3개월 따로 줍니다. 그리고 망 설치는 돈 많이 들어가니까 1년. 그리고 거운정 해일. 아마 올해도 지정 취소 하여한다. 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한번 찾아봐. 이런 문제가 꼭 나올 겁니다. 한번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옳은 것. 자, 14번 보실까요? 14번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자, 거리모 사업자가 쭉 까탈스럽게 나왔었다가 최근에만 약간 좀 쉽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아마 저렇게 옳은 거 해서 까탈스럽게 나올지 몰라. 주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1번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던 개업공사도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 아주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근데 공개했으면 혼란을 초래하니까 여기는 거리정망에다 공개할 수 있다. 그렇죠? 있죠.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거래가 다 끝나면 거래 사실은 사업자한테 일반도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혼란을 초래하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공개할 수 있다. 전속은 공개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반도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어차피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답은 아주 쉽게 1번이 맞았네. 근데 2번 보실까요? 거리정보 사업자는 개업공사마다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아니요. 혼란을 초래합니다.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공개하게 되면 오히려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정 취소 당할 수도 있고, 아직 안 내본 문장이지만 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A는 이렇게, B는 저렇게, C는 또 요렇게, 그럼 보는 D는 팍 쓰러지고 계십니다. 하도 그냥 이상하게 막 차별적으로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정된 형태가 있어야 된다. 2번은 X. 자,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1년, 어디 가면 1년이 있었을 겁니다. 거운정 회의를 할 때도 일이 있더만. 근데 1년 이내에 그렇게 넉넉하게 시간 안 줄 건데, 우리는 궁금해갖고 저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건가?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1년이 아니라고요? 여기 넣는 거죠. 3월. 저렇게 꼭 바꿔놓습니다. 6월은 아예 여기 넣을 거입니다.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30일 그래도 안 되고 계십니다. 운영 규정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은 승인을 얻어야 한다. 1년 때문에 틀렸다.
라고 세 번째도 꼭 눈여보시고요. 그리고 4번 요거 정말 유사하게 내봤습니다. 저기 매수 신청 대리 가봐봐. 그러면 거기가 며칠 나와기입니다.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러다가 과로사 하신다고요. 14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를 하여야 한다. 14일 아닌데 얼마요? 30일 3개월 1년. 그거 꼭 자주 내고 있다는 겁니다. 4번의 뉴스 매수 신청 대리가 14일 중개업 통보는 7일 여기는 30일입니다. 딱 세 군데요. 라고 네 번째 꼭 정리하시고 우리 푸른천물에도 있었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세 군데 숫자 다 알아야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씩 다 나오더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리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6월 저렇게 6월이라고 내본 적 있었다는 겁니다. 6월 이내에 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인터넷 통신망 돈이 많이 들어가고 회의를 할 때도 봤는데 뭔 6개월이래요.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6개월 아니죠 얼마? 1년. 요건 1년입니다. 1년 이내에입니다. 저 3번은 또 운영 규정이면 그건 3월이고 그리고 여기 망 설치면 거기는 1년이고 거기도 틀리고 여기도 틀리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5번은 간단하네요. 확인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1번 정말 맞습니다. 실제 권리관계, 유치권, 법정지상권, 점유권, 주택임차인의 권리 등은 그런 권리도 설명해야 된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도 배우고 법정지상권 시험 문제 민법 무조건 나오고 점유권 한 2개는 나오게 됩니다. 막 비용상한 이런 것들이 엄청 어렵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이고요. 좀 간단했어요. 확인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 근거로 지용도 권리관계 그럼 갖고 보고 소유권 울고 보고 소유권 왜? 그러면 지용도가 그럼 명시되어 있겠습니까? 증명 근거로는 지형도 뭐 지적도가 됐건 토지대가 됐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맞잖아요. 이렇게 아주 애매한 지문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권리관계는 동기사항 증명서입니다. 뭐 뻔히 아는 소리인데도 헷갈리게 내봤고 자, 2번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정말 요 세 번째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공동중개한 가부를 생각해보고 옆집은 매도인이 왔을 거고 나는 매수인이 왔을 거고 그러면 공동으로 각각 다 설명하냐고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봐라. 공동중개했던 개업공사는 각각의 중개인에게 확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완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그러면 안 되겠죠입니다. 매수 의뢰를 받은 또는 임차 의뢰를 받은 개업만 설명할 거고요. 취득만 설명하잖아요. 여기다 각각의 그러면 매도 쪽에도 설명하고 있대요. 당신 물건의 소재지 여러 개 설명하고 있대요. 그 개업은 옥상을 끌려가고 없을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공동중개 했을 때는 매수 의뢰 받은 임차 의뢰 받은 개업만 확인 설명을 해야지 각각의 중개인한테 확인 설명한다는 소리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 쪽에도 설명하고 일단 누가 그러라고 했는 얘기입니다. 3번 X. 그러니까 이런 공동중개 있다는 요 문장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저것도 아주 내보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주 우리 못 들었더라고 아주 안달하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죽어도 안 올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그냥 이놈의 공부 아주 지겨워갖고 아주 2번 아주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그죠? 요구 하여야한다거나 할 수 있다. 요 지문도 아직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내봤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다. 나이가 애매하면 등치는 3만 원인데 저것이 19 되나 안 되나 애매하면 꺼내봐봐봐.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알면 요구하지 말라고. 그리고 계속 봤던 사람은 요구하지 말고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요구처럼 할 수 있습니다. 맞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속공사 정말 제재 없습니다. 이름 쓰고 도장 꽝 외에는 확인 설명서를 보존하거나 작성 교부하거나 이런 것들은 자격증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맞습니다. 하여튼 서명 및 날인 중개업무 수행했으면 서명 및 날인은 의무만이고요. 작성, 교부, 보존 이런 것들은 거리계가 써야 되고 확인 설명서가 됐건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자꾸 내고 있다는 겁니다. 5번 맞아. 답은 3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번째 매매할면 초과판단 금쟁이 이거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이제 3학년 넘어갑니다. 증서를 직접 쌍방한테 투기하면은 무거운 3학년 3반 이런 식으로 형벌로도 나오고 그리고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면 설명이 맞는 거 틀리는 거 찾아봐 이런 식으로 꼭 하나는 분명히 낼 거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금쟁이로만 연결된 것은 뭘까요? 한번 잘 찾아보실까요? 첫 번째 기업번, 개업 공인주사 소유의 건물을, 근데 중개인이 아닌 자에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중개인이 아닌 자에게 임대를 하는 것은 금쟁이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중개 의뢰인에게 그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아닌 사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 따로 광고를 해갖고 나 건물 있는데 내 건물 사고 싶으면 사고 새 들어오고 싶으면 새 들어와. 괜찮다는 겁니다. 아니면 옆집에 임차인 있는데 내 건물에 한번 집어넣어 볼까? 괜찮다는 겁니다. 누가 새 들어온다고 하면 나한테 한번 소개해줘. 내 건물 자 들어가게 해줄게. 해서 중개보수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닌 사람 괜찮습니다. 중개인에게 직접 거래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1번 벌써 틀렸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데 알면서, 뻔히 알면서도 중개업을 받았지만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쟁이일까요? 하니까 그래도 금쟁이. 그러니까 뒤에 문장 엉뚱한 소리입니다. 거래가 성사되건 안 되건 무조건 알면서 중개를 받으면 금쟁이라는 겁니다. 아직 안 내봤는데 꼭 저렇게 니은번 속일 겁니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금쟁이가 아니다. 아니요.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금쟁이 들어갑니다. 중개 의뢰만 받으면 무조건 금쟁이라는 겁니다. 계약서 썼다 안 썼다 안 물어봅니다. 니은번 금쟁이 들어가요. 그럼 니은번 들어가야 되겠다. 2번하고 3번 중에서 답이겠다. 꼭 이 정도 보면 정말 둘 중에서 셋 중에서 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급번 잘 보실까요?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질문이고 요구입니다. 받았니? 그입니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그냥 요구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요구 행위는 아직 받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았을 때 그입니다. 자, 그냥 요구하는 것은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업도 아니고 금쟁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구만 해가지고는 문제될 건 없다. 우리 판례도 인정합니다. 자, 디귿번 들어가면 안 돼. 자, 그럼 2번은 틀렸겠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 정말 이제 부도처리도 똑같은 문장인데 초과하여 받은 중개보수를 그대로 돌려줬다는 겁니다. 200 받아갖고 100만 원 돌려줬습니다. 그 금쟁이다 아니다. 그래도 금쟁이이다. 차라리 그냥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돌려줘도 금쟁이. 받은 적이 있으니까 금쟁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1번. 정말 맞습니다. 니은번하고 닐번 요 두 개가 금쟁이. 그리고 자, 민번도 잘 보실까? 얘도 시험 문제 한번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교묘해요. 자, 민번 볼까요? 전매 제한되지 않는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 시험 문제 금쟁이가 전매 제한된 그랬다는 겁니다. 막 투기 과열지고 5년 동안 꼼짝 못해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매 제한되지 않는, 그러면 투기 과열지기도 아니고 그냥 팔아도 된다는 그런 지역은 전매 제한되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다고 금쟁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쟁은 전매 제한된 그래야 됩니다. 전매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를 했을 때가 금쟁이지 전매 제한되지 않는 것들은 금쟁이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5번 틀렸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미 3번이다 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번의 저 박스 정말 저런 것들은 꼭 기업번 그리고 미음번 이런 것들은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디귿번 또 나올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금쟁일 것 같아도 아니요 라고 정리를 꼭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7번은 이제 보증 설정. 보증 설정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업무 개시 전 등록 신청 때는 아예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 해야 되고, 그리고 금액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 공인중개사하고 부칙은 1억, 농협만 1,000만 원입니다. 중간에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다 끝나가면 나중에 재설정해라. 만료 전까지 그입니다. 만료 후 즉시 이러면 안 되고입니다. 그리고 설명해라. 중개 완성되기 전에 여기는 완성 후, 완성되기 전 그러면 안 되고 완성된 후에 보장 금액 등을 설명해라. 그리고 꼭 제재가 세게 보증 설정 안 했을 때 등록 주소, 그리고 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때가 업무정지, 그리고 설명만 안 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런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설명 중에서 틀린 건데 2번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5번 3번은 이제 5개 그럼 5억인가 입니다. 오히려 7억이 맞는데 걔는 또 5억이라고 3번 틀렸다 그럴 겁니다. 아주 출전 아주 신났다고 합니다. 5개의 3개 갖고 만져봤고요. 분사무소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주 소폰 가면 안 된다. 최소한 7억 맞잖아요. 분사무소 5개 5억에다가 주된 사무소 몇 억? 2억.
그러니까 2보태기 5, 그입니다. 산수도 못하니 막 이럴 겁니다. 얼마? 7억 맞잖아요. 그입니다. 자, 7억이 오래 맞았습니다. 3번 안 틀렸어. 그입니다. 안 틀렸고. 그러면 4번 보실까요? 보증을 재설정하는 경우는 만료 즉시. 자, 이런 식으로 꼭 자꾸 내버려면 무슨 만료 즉시 또는 만료 지체 없이 즉시 설정을 해야 한다. 근데 만료 즉시입니까? 아닙니다. 만료 전까지입니다. 보험은 오늘 가입해도 다음날 적용되잖아요. 그럽니다. 만료 즉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만료 전까지 설정을 해야 한다. 라고 해서 여기는 4번이 바로 틀렸네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보증 설정 신고나 그리고 변경한 후 신고하지 않으면 맞아요. 오히려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를. 요거 이제 해석으로 가능해서 한 번도 거의 내본 적은 없습니다. 자,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업무 정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1개월. 맞아요. 5번도 틀리지 않았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번째 거물조교 요것도 한번 이제 저 앞에서 한번 써봤네요. 오늘도 또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도권 토벽에 거치하면서 일기 썼다. 이런 거하고 좀 헷갈리시면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자,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인데, 여기는 그 사항으로 연결된 것은 뭘까요? 자, 지금 정말 몇 개냐,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기억이니, 니그릇이니, 이런 식으로 꼭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래계약서, 물건의 표시. 근데 물건의 표시는 꼭 있어야 되겠죠. 소재, 면적. 토지나 건물의 소재, 면적, 지목, 건물의 구조. 이런 것들은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정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들어가. 그러니까 건물할 때 물건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니번 잘 보셔야 되겠죠. 아까 예정이 저거 있어야 되겠냐고 다 끝났는데 거래계약서인데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 아니죠. 무슨 금액? 거래 금액. 요거 정말 예정 금액 아니라고 맨날 X 써봤구만요. 확인 설명, 전속 중개 계약서. 자, 이런 것들은 오자마자 쓰는 계약서니까, 우리 오자마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금액이 없습니다. 예정 금액. 근데 거래계약서는 다 끝났잖아요. 예정 들어가면 안 되죠. 거래 금액 그려야 됩니다. 님번 들어가면 안 돼. 3번 틀렸다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볼까요? 토지 이용계획의 내용. 왜냐하면 수도권 토벽에서 이미 확인 설명해서 여기는 하고 왔습니다. 세 번째 석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의 내용을 거래계약서에다 기재할 건가요? 여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그죠? 경관지구입니다. 이런 거 쓸 겁니까? X개입니다. 요거 안 들어갑니다. 디귿번. 공법상 이용장 거래규제하고 똑같은 문장인데 디귿번 안 들어가. 자, 디귿번 들어간 4번은 또 틀렸겠다. 하나씩 보면 1번도 틀렸겠다 해갖고 2번하고 5번 중에서 답이겠다라고 금방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교할 때 교가 보이네. 확인설명서 무슨 날짜? 교불자. 기재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꼭 시험 문제가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불자는 기재 안 한다. 지금 몇 번 돼봤습니다. 한다. 조교. 반드시 확인설명서 교불자를 기재를 해야 된답니다. 작성일자 말고 오늘 작성했고 다음 주 월요일날 주려고. 그래서 미리 작성하니까 작성일자 말고 교불자다. 맞아. 1번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민번에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상태를 거래계약서에다 기재할 거니까 어디 특약상에다가 이 집은 참 수돗물이 풍부합니다.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아니요. 확인설명서에서 이미 하고 왔고 확인설명서에다가 썼구만.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다가 썼는데 여기다 썼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민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번은 틀렸겠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는 무슨 또 세금, 취득 관련된 조세의 종류나 세율, 이건 확인설명, 그리고 확인설명 거취할 때 거기서 기본에 8번째 그런 것도 꼭 생각 한번 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번하고 닐번, 답은 몇 번? 2번. 2번이 바로 정답. 그건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19번에 그냥 중개보수 볼까?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도 자 반드시 하나가 나오고요. 근데 요건 이제 꼭 답이 좀 잘못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해설은 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중개보수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은 그냥 간단하고요. 근데 자 2번 요건 답은 요건 맞았습니다. 오히려. 근데 한번 2번 잘 보시면 얘가 아주 애매했을 겁니다. 토지의 그리고 임대차. 근데 주택의 임대차 이건 0.8이지 하여튼 주택 외에는 모두 다 임대차도 0.9가 맞습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개업공사는 여기는 거래 당사자에게 그랬습니다. 거래 당사자에게입니다. 문장 아주 계속 뱅뱅 돌려놨습니다. 시험 문제가 유사하게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쌍방으로부터 일방으로부터 그러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의 임대차가 0.9가 될 거고요. 하다 임대차는 주택만 0.8이지 주택 외에는 모두 0.9밖에 없습니다. 매매도 교환도 임대차도 다 0.9요. 그럼 토지 임대차가 0.9일 건데 여기는 거리 당사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0.9에다가 곱하기 2를 해봐봐. 입니다. 그거죠. 1.8. 근데 오류 맞았습니다. 1.8까지 중개 보수 받을 수 있다. 자, 이건 답이 2번 아니고요. 그 아래 3번입니다. 3번 주셔야 됩니다. 자, 앞쪽에 해설은 좀 제대로 됐는데 앞쪽에 조금 잘못 체크된 거 한번 수정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3번. 요 3번 이상할 겁니다. 한번 요걸 잘 보실까요? 대전 중구에다가 사무소를 둔 개업공사가. 근데 여기는 서울에 소재한 상가를. 그러니까 요건 아직 안 내봤는데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가를 그랬습니다. 상가를. 주택 말고 상가를. 상가가 무슨 지역을 따라가니 사무소 따라가 상가가 아니면 물건을 따라가 상가를 중개했을 때입니다. 상가를 중개했을 때는 대전광역시의 조례를 적용해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지금 요 세 번째 아주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아주 전혀 표가 안 나는데 지금 중개대 사무라고 중개사무소 소재 그 둘 중에서 찾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가는 0.9입니다. 0.9 내에서 협의입니다. 요 3번 같은 문장을 지금 내보려고 많이 시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주택의 소재지하고 중개사무소가 다르면 사무소 그랬습니다. 주택은 그런데 상가나 땅이나 이런 것들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냥 0.9 주택만 좀 중개사무소를 따라가지 여기는 상가나 토지 같은 것은 그냥 0.9 내에서 협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연음이 틀렸다. 요 3번이 바로 틀렸다라고 꼭 기하셔야 된다. 요대로 한번 잘 정해 놓으셔야 된다. 상가니까 0.9에서 협의지 무슨 중개사무소요. 이게 물건도 안 따라가고 중개사무소도 아니고 그냥 0.9 내에서 협의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총 분양 금액이 아니라 그다 총 만든다고 했습니다. 저거 아마 또 올해도 나올 거예요. 총 분양 금액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래 당시 그럼 계약금 중도금이면 그 중도금까지만 그리고 프리미엄 받았으면 그 프리미엄까지만 합산하시라는 겁니다. 나머지 잔금은 안 받았으면 계산하지 말어. 그 계산하면 교도소 보낼 거예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4번 맞고 5번에 사실관계 등의 확인, 권리관계 등의 확인은 누구 집을 확인했나? 이전 맞잖아요. 여기다가 취득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실비는 쌍방이 아닙니다. 한쪽에다가 확인은 이전 쪽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번은 맞아 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렸다. 자, 19번은 꼭 3번이라고 한번 잘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아마 이런 문제가 이제 유사하게 제가 금액만 바꿔봤는데 이런 문제가 정말 아주 시험 문제는 제일 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제일 골탕 먹기가 아주 제일 쉽다고 출전을 아주 벼르고 있을 겁니다. 한번 잘 보실까요? 자, 먼저 20번에서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다. 거기서 이미 요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XC의 중개보수 2억에서 6억 미만 거기를 왜 보시나 틀리라고 합니다.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미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개업 공유사가 XC의 소지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에요. 주택의 면적 3분의 1이다. 그럼 주택이 좀 적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가 사무실이 한 60평, 전체가 90평인데 그리고 주택은 30평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주택이 아주 적게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과 주택 외 쪽에서 어디로 간다? 주택 외로 간다. 주택 외면 요를 알고 있잖아. 0.95. 그러니까 저 3분의 1을 보고 아마 금액만 분명히 바꾸고 가고 또 시험 문제 낼 겁니다. 0.9가 이미 나왔다니까요. 저기 XC의 중개보수 기준을 왜 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주택의 면적이 3분의 2다. 그럼 그냥 맞추니까 안 낼 건데 3분의 2다 그러면 저기 XC의 조례를 봐야 됩니다. 3분의 2. 그럼 주택으로 모니까 주택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3분의 1이니까 안 그래. 0.9요. 0.9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그럼 동의 3번인지도 봐봐봐입니다. 복수 용도도 물어보고 동의 3번도 물어보고 아주 신났습니다. 여러 개 물어봤고 우리 머리 아프고 죽겠고 거기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동시에 체결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개업공사가 갑으로부터 곱하기 2를 할 거예요 말 거입니다. 걔도 생각 없이도 곱하기 2 해갖고 저기 답 5번 보인다고 그거 콕 찌르면 이제 나와서 337 박수 주고 내가 미쳤지 이제 이러면서 머리 쥐어받고 난리가 날 겁니다. 한 문제 부족해 이러면 뛰어내릴 일이 생깁니다.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는 갑. 을은 빼놓고 계십니다. 곱하기 하지 말어. 아주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된다. 저 오지선다를 만들라고 5개쯤 만들라고 아주 용 쓰고 계십니다. 출전들이 주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저 3분의 1을 보고 가시고, 그 다음 이제 그 계약 조건 보실까요? 동일 세번에 해당되는지. 왜요? 임대차죠. 3번 임대차는 계산하지도 말어. 동일 세번이면 매매만 그랬잖아요. 매매만. 불쌍한 사람한테 임대차까지 꼭 받아야 되겠니? 받아봐. 교도소 확보낼 거예요. 종료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그럼 이제 계약 당사자 거기 있네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다가 동일, 매매 계약은 가불이고, 임대차는 뭐 가불이든지, 울병이든지, 이렇게 줄 건데, 여기 지금 계약 당사자 거기다 지금 문장에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매도인 갑이고, 그 매도인이 임차를 했대요. 집을 팔고, 동일한 당사자가 같대요. 그러니까 동일 세번에 충족하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물건도 같아, 계약도 가불이고, 임대차 계약도 가불이고, 그리고 여기 매매 계약도 가불이고, 동일한 당사자, 그리고 동일한 기회에 세 번 모두 충족했습니다. 그러면 3번 계산하지 말아라. 그거 계산해갖고 또 금액도 나올 건데 계산하지 말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또 가로 2번에 보시면 합의된 중개보수가 500이래요. 자, 500 괜히 만들어갖고 나중에 지문 하나 더 만들라고 합니다. 500 중개보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면 그거 받지 말어 라고 해야 됩니다. 3번은 아예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또 저거 5천에다가 또 아래에 0.4 곱해갖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XC의 중개보수 기준 이거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3분의 1에서 요리 나왔는데 왜 또 0.4로 곱하시나요? 자, 물론 이제 5억이 거기 안에 들어갑니다. 0.4에는 들어가는데 주택이었을 때 정말 저기다 3분의 2 그러면 0.4가 맞습니다. 그럼 그냥 쉽게 답을 맞추니까 안 그래 주셔야 됩니다. 0.4 곱하면 안 돼. 자, 5억에다 0.4하면 200. 200 답 아닙니다. 1번 아닙니다. 3번도 아닙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라고? 0.95. 저 3분에서 0.9가 이미 나왔습니다. 5억에다가 0.9를 곱해보세요. 그러면 50만 원에다가 9, 5, 9, 45. 그리고 곱하기 2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갑으로부터만 그랬구만. 을은 빼고 오게입니다. 갑으로부터만 그러면 답은 몇 번? 4번. 정말 이거 암산으로 나옵니다. 4번 정지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가면 그때 아마 1억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을 겁니다. 1억. 뭐 합의된 보수가 100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90만 원, 1억이면 90만 원 그게 정답이었다는 겁니다. 3분의 1은 똑같았어요.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21번 이제 공인주사 협회. 자, 협회도 이제 꼭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얘도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협회는 우리 단체니까요. 협회를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다 자격증 따건 안 따건 나중에 이제 따시면 그리고 근무를 하건 안 하건 무조건 공인중개사 협회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가끔씩은 신문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회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업대업자가 협회를 모른다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협회가 설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설립 절차도 4단계인데 바로 설립 절차 우리 협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4단계, 4단계 여기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막 600도 나오고 뭐 100도 나오고 20도 나오고 해서 이미 기억력 디귿해서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정관. 근데 정관 내용을 안 물어봅니다. 우리 꼭 뭐 법처럼 1조에 2조에 뭐가 있고 쪽입니다. 우리 이런 걸 잘해보자라는 정관이었을 겁니다. 근데 정관은 회원 여기다 개업 그러지 말고요. 가입한 사람 회원 얼마라고요? 여기서는 600이다, 300이다, 500이다, 300명 이상입니다. 요 숫자는 뭐 꼭 알고 있어야 돼요. 30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작성해서 서명 날인하고 뭐 뒤에는 뭐 중요한 거 없는데 요거 이제 300명 요게 중요해. 기하셔야 됩니다. 서명 날인해서 첫 번째 1단계가 정관 작성해라 합니다. 니네 뭐 지킬 거 뭐? 자, 정관 작성 해봐봐. 회사 보통 만들 때 정관 작성 먼저 합니다. 뭐 수익이나 뭐 얼마를 줄게. 이런 게 하나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이 정관을 국장한테 승인 받는 게 아니라 창립총회 모여. 그래서 총회. 우리가 무슨 총회 개최한다고 합니다. 무슨 회사가 막 큰 문제가 발생하면 모여. 드라마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창립총회 뭐를 동의를 얻으라는 겁니다. 근데 자, 먼저 전체로 봤을 때는 얼마,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서울에서 얼마, 광역시도에서 얼마 라고 할 건데, 여기는 회원 몇 명이래요? 회원 전체가 몇 명이라고요? 600명. 300명에 따버립니다. 600명 이상의 바로 동의를,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라는 겁니다. 동의를 얻어라. 근데 동의를 얻을 때 600명을 한쪽에서 다 아예 그냥 모아가지고 무조건 한쪽에서 다 모아서 의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얼마, 서울옆에 광역시가 정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광역시, 여기 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역시 하고 그러면 6군데 광역시, 그리고 각 도에서
몇 명, 그리고 몇 명, 여기다 기역, 여기다 니은, 여기 디귿 해서 이미 소문이 내봤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몇 명이라고요? 그죠? 여기는 배. 뭐 계산해서도 안 나옵니다. 100명 이상이 바로 여기에 의결할 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나 도는 몇 명이라고요? 이제 20, 저기 사업자가 뭐 500에 거기 30이 나옵니다. 여기는 20. 광역시하고 도에서는 20명 이상을 확보를 해서 동의를 얻어야지. 서울에서만 600명 모아놓고 결정, 그러면 통과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4단계 정확하게 지켜서 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뭐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먼저 인가. 걔는 또 협회에다가 허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규제 중에서 제일 세다는 게 뭐다고요? 인가. 그냥 누구다?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이상한 장관 나오면 X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뭐를 받아라? 인가 받아라, 허가 받아라, 신고한다, 뭐 특허다, 다 X입니다. 인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협회는 뭐였어요? 등기. 협회는 정말 반드시, 요건 법인이니까 법인은 사람 되고 싶으면 뭐 하라고? 등기하라고. 등기해서 성립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15일 때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왜 틀렸게? 인가 받고 등기 안 할 거니? 등기 안 하면 협회 사람도 안 돼. 권리금 얻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13만 원 받을 수도 없을 겁니다. 등기를 해야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 4단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조폭도 아닌데 조직이 있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부와 지회인데 정말 여기 많이 내본다는 겁니다. 지부 지회. 자, 실무구에 어디 가서 받을 거요? 지부 지회에 찾아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회가 더 가까울 거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지부는 어디 갈 거요? 부도. 그죠? 도에. 그럼 여기는 특별시 광역시입니다. 뭐 세종자치시도 들어가기 쪽입니다. 그래서 지부. 바로 그러니까 저기 뭐 시계고 저기 강사실에 가게 되면 거기도 있는데 바로 시계도 벌써 갖다 놨습니다. 저도 여기 위치는 어디가 있는지 몰라도 여기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회는 뭐라고요? 시 그리고 군 그리고 구. 시군구는 아주 널브러지게 많으니까 한 240개가 넘을 거예요. 여기는 많지 않고입니다. 그래서 지부를 가건 지회를 가서 협회에서 거의 실무구에 매일같이 하니까요. 거기 가서 교육 받아라. 맨날 바꿔서 냅니다. 지부에다가 지부는 시군구에 그리고 시도가 지회를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세 번째 공제입니다. 공제 규정은 먼저 이건 사전입니다. 공제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누구한테 승인받는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의 승인을 얻어야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운영위원회. 협회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저기 정책심의위원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운영위원회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반드시 협회에다가 두어야 한다. 아니면 둘 수 있다. 우리 시험장 가보니까 협회에 둘 수 있다 이러고 있을 겁니다. 협회 뭐 한다고요? 둔다. 아니 두어야 한다. 둔다라고 나와야지. 지금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둘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 수 있다 X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둘 수 있다가 맞았습니다. 여기는 둔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총 돼서 인원이 다 몇 명일 까입니다. 아직 심하게 안 소개봤는데 걔 또 7명에서 11명 그러면 큰일 납니다. 또 15명, 20명 그래도 안 됩니다. 몇 명? 그죠? 19명. 19명 이내입니다. 19명 이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누굴까요? 걔도 국토교통부의 차관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술자리 갔다 오셨습니다. 이 19명 중에서 네가 해봐라 뭐 호선입니다. 호선 아직 안 해봤는데 호선 서로 선임한다는 호선이지. 개인 또 저기 국토교통부 거기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또 장관 그러면 안 된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니고 그리고 차관도 아니고 서로 알아서 해. 그 19명 중에서 네가 해봐봐 하면서 무슨 술자리 같이 그냥 서로 불러서 선임한다는 호선. 장관이나 차관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도 이제 누가 뭐 변호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부교수도 될 수가 있고 이런 쪽은 이제 위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임기. 작년도 임기 연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임기 몇 년이라고요? 2년입니다. 근데 2년인데 그냥 또 연임할 수 있다. 그래도 X고 연임할 수 없다도 X고 그럼 뭐 어쩌라고요? 몇 번에 한해서 한 번에. 꼭 이렇게 1회가 있어야 됩니다. 연임. 이렇게 연임은 할 수 있는데요. 자, 있는데 1회에 한 사람당
4년 외에는 더 이상 해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1회 바로 하나여 딱 1회 한해에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임할 수 없다 그 소리가 왜 못해? 하는데 근데 또 연임할 수 있다. 그럼 천년만년 계속 해먹을 거니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 낼지 몰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혹시 또 자리가 좀 비웠다. 자, 보궐위원들은 자, 바로 이제 보궐인데 자, 이제 여기서 남은 기간일까요? 아니면 2년일까요? 그죠? 여기는 남은 기간. 잔임이라고 할 건데 남은 기간 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내고 있다는 겁니다. 남은 기간만 요것만 가능해.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5번에서는 우리 정책심의원은 부위원장이 없는데 여기 이제 부위원장이 있고요. 부위원장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간사 옆에 서기가 저기 이제 정책심의원에는 서기는 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있다. 라고 해서 우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다 나란히 부위원장 없고 부위원장하고 이제 여기는 바로 서기가 없었는데 여기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부위원장도 있고 한 명이 있고 그리고 간사 옆에도 서기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존재하더라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5번째가 이제 시정명령하고 개선명령. 자, 이런 것도 꼭 한번 주의하시고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시정명령은 내용은 안 물어봅니다. 협회 임원들 잘라라. 자, 이런 식으로 시정. 개선해봐라. 개선명령은 협회 이제 건전성을 위해서 개선해봐라. 라는 명령. 근데 이걸 누가 내릴까요? 괜히 또 금융감독 원장 이렇게 나올 겁니다.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한 번 딱 나올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감독 원장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금융감독은 공제사업의 검사나 나와 주셔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장이 바로 한 번 나올 건데 이 사람 아니요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근데 또 6번째다가 공제사업의 검사를 엉뚱한 소리일 겁니다. 공제사업의 검사. 공제사업의 검사를 돈 전문가는 따로 있어. 공제사업의 검사, 조사나 검사 같은 거 걔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아닙니다. 이제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이제 금융감독원 원장. 딱 한 번 나올 건데 금융감독원. 우리가 많이 줄여서 금감원을 많이 쓰다 보니까요. 금융감독원 그러면 좀 오히려 헷갈리고 금감원 그러면 방송 사도 막 줄여다가 많이 얘기하니까 금감원 그러면 더 명칭이 더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데 금융감독원 원장이 돈 검사는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장이 요청하고요. 네가 뭘 해봐봐. 국장이 한다는 게 아니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X 기하셔야 됩니다. 7번째 자 쌓아놔라. 책임준비금입니다. 책임준비금, 준비금의 적립비율입니다.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협회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공제 가입할 건데요. 우리가 사고 치게 되면 1억을 협회가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받은 19만 8천원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쌓아놓으라고. 이 적립 비율이 있는데, 근데 우리 수업 문제가 총 수입액에 이런 식으로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총 수입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공제료. 정말 아주 무지 치사합니다. 공제료 수입액, 우리한테 받은 공제료 수입액만 입니다. 총 수입액. 협회가 매일같이 막 실무에 13만원 받고 8만원 받고 매일 할 건데 총 수입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총 수입액 말고 공제료 수입액의, 그리고 100분의 얼마라고요? 여기다 또 100분의 막 50이라고 하면 100분의 10. 그리고 이렇게 이상을 확보를 해야지, 적립을 해야지 다 써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번째가 돈을, 이제 요건 안 틀리게 내봤었고, 지금 여력 비율입니다. 돈을 내줄 수 있는 여력. 그러니까 요거 약간 유사합니다. 여력에 비율이 있는데, 요건 얼마라고, 여기다 이제 100분의 아마 50 이럴 것 같은데, 얼마라고? 100분의 100. 그죠? 아주 독특합니다. 100분의 100 이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쳐서 이제 나중에 돈을 내달라고 하면 다 내줄 수 있도록 100분의 100 이상을 확보를 해야지. 요 숫자가 뭐 50으로 다르거나, 그래서 이게 무슨 포상금이니, 여기는 100분의 100 이상을 다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9번째, 요거 자꾸 내고 있습니다. 바로 의결 내용. 총회의 의결 내용을 바로 보고를 할 건데, 보고. 자, 임자는 안 틀리는데 국장.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할 건데, 여기다 7일 이내에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7일 아닙니다. 지체 없이. 그럼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어떻게든 막 떨어뜨리게 하려고 지체 없이 7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연거푸 막 내봤습니다. 7일 이내 말고 지체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지. 국장 궁금해 죽겠다 그럽니다. 여기다가 7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체 없이 2, 3일 넘어가지 말어. 뭐 제재는 없지만 지체 없이 보고 해라. 요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다 내용은 아주 엄청나게 많아. 그래도 한 문제가 딱 가끔씩 2개 나올 때 있어도 하다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까지 한번 풀어보고 이제 다음 시간 또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협회. 여기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정말 운영위원회만 갖고도 시험 문제 내볼 만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숫자가 이상하죠. 운영위원회 위원은 20명 이내다. 20명 아닐 건데요. 저 15명도 아니고 19. 자, 7에서 11명. 거기는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저기 푸른 틈을 4번에 있을 거고, 협회 가면 또 운영위원회가 있을 거니까 2개를 나란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협회 회장, 협회가 다 말아먹는다. 그리고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의 수는 협회 회장이나 이사회가 선임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9명 만들 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체 위원회 얼마?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여기 정확합니다.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만약에 한 15명, 전체가 15명이면 거기다가 3분의 1 계산해보라고 안 했지만요. 우리 저기 공인중개사 숫자 맞출 때 그러면서 시험 문제 내본 적 있습니다. 먼저 15명이다. 전체 그럼 3분의 1을 보면 거기 5명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미만이니까 5명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4명까지만 선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임명을 여기서 선임할 수 있는데 5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3분의 1 미만. 그 정도로 적게 돌아가야 됩니다. 한 4명까지는 15명이면 전체 4명까지만 선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장하고 협회 이사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2번 맞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유사하게 나왔던 거,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근데 연임할 수 있다. 있다도, 그러니까 없다도 틀렸지만 있다도 또 틀렸네요. 횟수를 빼먹었습니다. 몇 번에 하면서 1회. 아마 3번 같은 문장이 정말 많이 넘어가실 겁니다. 작년도 시험 문제는 없다 그랬는데 있긴 있는데 횟수가 또 없네. 그죠? 계속 그럼 연임한가 보네. 안 돼요. 입니다. 운영위원회가 돈이다 보니까 돈은 계속 해먹으면 안 돼요. 입니다. 그래서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조금 정말 짜증나도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도 X, 네 번째, 임기가 막 들쑥날쑥 하겠네. 보궐위원회 임기가 2년이라고요? 아니요. 그죠? 남은 기간, 또 잔임기간, 또는 남은 기간 그래야 됩니다. 2년 아니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좀 안 틀리고 나온 숫자인데, 협회는 재무 건전성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지급 여력 비율이 100분의 50이라고요. 100분의 100. 그죠?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 아주 독특한 숫자. 한 번도 100분의 100 이런 거 없는데 여기가 그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포스한 거. 뒤에는 이제 아주 쉽게 나가니까요. 뒤에 한번 쭉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